20개나 되는 강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강의는 엔퀸 문제와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체스에서 퀸이라고 하는 기물은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가로로 이동 가능하고 세로로 이동 가능하고 대각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엔퀸 문제는 뭐냐면 체스판 안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퀸을 몇 개까지 놓을 수 있겠느냐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것들이 퀸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퀸 아무것도 겹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 퀸도 경로에서 아무것도 겹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는 퀸을 어떻게 둘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엔퀸 문제라고 부릅니다.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엔퀸 문제를 보면은 함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solve nquins라고 하는 호출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solve nquin 안에는 isValid라고 하는 유효성을 검사하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place queen이라고 하는 퀸을 배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함수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코드는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있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는 board라고 해서 이 array에다가 전달받은 숫자를 넣고 채우기를 한 다음에 각각의 것에다가 false라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코드인지 여러분들 바로 보이시면은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드를 켜서 보도록 합시다.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노드 화면을 켜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복사해서 하면 되는데 요즘 줄바꿈이 돼서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1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 배열 안에 또 배열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false라는 값이 총 10개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10개라고 넣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이중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간 형태를 만들게 됐는데 코드를 살펴보면은 array constructor라고 하는 그냥 array를 선언하고 여기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 길이에 맞는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 배열에다가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죠. 그리고 해당 배열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그 안에다가 또 배열을 만들고요. 보면은 배열 안에 배열을 여기서 만든 거죠. 이 부분에서 배열 안에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는 false라고 이렇게 채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값을 false가 아니라 숫자 1로 바꾸고 그리고 이 숫자를 이렇게 4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길이가 4인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 또 길이가 4인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는 1을 넣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보드는 이 체스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솔루션은 배치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서 최초로는 플레이스 퀸에 0이라는 거를 넣었습니다. 플레이스 퀸이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죠. 플레이스 퀸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low라고 해놨어요. low는 행이죠. 그래서 0번 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n값하고 똑같은지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n값은 보시면 여기 4라고 넣었는데 맨 위에서 여기가 4가 되면은 보드를 만드는데 보드 안에 배열 안에 배열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제가 n을 4라고 했을 때는 보드가 이런 형태로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false가 4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보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low가 n이랑 똑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0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인데 네 번째 행이다. 왠지 마지막에 처리가 되면 맞는 것 같겠죠? 그렇게 하고서 이 밑에 코드를 봅시다. 여기에는 이제 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컬럼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말로 이제 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면은 이 안의 값이 되겠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행과 열의 값을 valid 안에다가 넣어보고 있습니다. valid 안에 위치를 검증하는 코드를 이렇게 했는데 i가 0에서부터 로우 값까지를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컬럼의 값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가 0일 때 컬럼도 0이라면은 이 값이 true여야 되죠. true인 경우에만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보드는 어떤 상태죠? 전부 다 false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 코드를 볼까요? 이번에는 i가 low고 J는 컬럼이고 그리고 하나씩 역순으로 줄여가면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값이 true인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한다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마지막 열의 마지막 행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면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서 처리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드를 예를 들면은 보드라는 값을 4에 대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는 로우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검사하고 있어요. 컬럼이 정해졌을 때 0번일 때는 이렇게 맨 앞에 줄만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제일 큰 것부터 대각선으로 하나씩 빼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검사를 하겠죠. 전달받은 값에서. 그리고 반대로 이건 어떤가요? i는 low고 j는 컬럼인데 이번에는 j는 n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하고 i는 마이너스 한다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이 되겠죠. 반대 방향의 대각선일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퀸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로 방향을 검사하고 있죠. 이것도 대각선, 이것도 대각선이 됩니다. 대각선으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는 컬럼을 하나씩 키우고 있죠. 하나씩 키우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가로 이동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alid가 true인 경우 여기다가 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드에 대한 거를 true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place queen을 로우 플러스 1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는 false로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쭉 보셨으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에 있는 이거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될 거고요. 이 사이즈 안에서 도대체 몇 개의 솔루션들이 담기게 될 거냐라는 건데,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퀸의 위치가 되겠죠. 여기 있는 솔루션을 보면은 솔루션이 영향받는 코드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솔루션 푸시 해가지고 볼드의 맵을 순환합니다. 행별로 순환을 하죠. 그래서 여기 로우라고 담아줬고요. 그리고 로우 안을 순환한다라고 하면은 열이 되겠죠. 열에 대해서 순환하는데 열이 true인 경우에는 퀸을 배치시키고 그 외인 경우에는 점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join이라고 하게 되면은 배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네, 코드를 실행을 하니까 좀 신기한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가 체스판이 이렇게 있는데 퀸을 이렇게 놓는 배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놓는 배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가져왔는데요. 퀸 점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퀸 점점 퀸 해서 첫 번째로 받은 배열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퀸끼리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세상에나 겹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볼까요? 여기에서 퀸이 겹치는 경우의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체스 보드가 4개짜리일 때는 퀸 4개를 배치할 수 있는 게 총 2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코드상으로 구현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키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6이라고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워보면은 이번에는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에 맞는 퀸의 배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 쭉 있고 624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랭스로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무려 724개나 되는 경우의 수가 10 곱하기 10 체스보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로우를 하나하나 했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결과인 솔루션을 리턴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주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때 true로 잡혀 있는 곳이 퀸으로 마킹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연산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시작해요. 왜냐? 너무 조건이 많으니까 연산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조금만 키워볼까요? 한 15개? 10개에서 15개로 올리기만 해도 연산이 느려지고 있죠. 열과 행 늘어남에 따라서 연산의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진다 하는 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퀸을 배치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배치가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솔루션에다가 담고, 만약에 솔루션에다가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콘솔을 찍어서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우가 n까지 와야만 이 솔루션에 담기게 되죠. 솔루션은 이 코드 말고는 영향받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우가 n까지 와야 돼요. 근데 로우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바로 이 코드에 의존적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로우 플러스 1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하나씩 차지를 하면서, 그리고 로우도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까지 다 돌고 나서,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맨 마지막 로우라고 해볼게요. 맨 마지막 행에 퀸을 놨죠. 그리고 퀸을 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로우 플러스 1을 하면은 연산이 끝나는 n 값에 도달했죠. 그럼 솔루션을 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고작 15라고 했는데 무려 227만 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퀸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백트래킹이라고도 합니다. 이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밸리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true를 배치를 했잖아요. 배치를 하고 나서 이 시점에는 퀸을 하나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행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서 다시 밸리드 하면은 퀸을 또 하나 배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애초에 이 is valid를 들어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는 코드가 마지막 컬럼에 다다를 때까지 valid에 만족하는 게 없겠죠. 없을 겁니다. valid에 만족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코드가 실행됩니까? 플레이스 퀸의 로우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코드가 다 실행돼서 끝이 나고요. 그제서야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게 뭡니까? 놓았던 퀸을 되돌리는 코드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백트래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놓았던 거를 다시 초기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동기적으로 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얘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행되던 말던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기 초기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패턴을 사용을 해서 지역을 모두 탐사해야 하는 방법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공개 강의고요. 그 외에 재밌는 예제들과 자세한 설명은 책 쉽게 설명한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 영진닷컴과 함께 출판한 책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작가 한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